안녕하세요. 무상보리십니다. 오늘이 2월 6일 목요일이네요. 오늘도 어제 미국 시장이 급등을 했죠. 급등을 해서 오늘 코스피도 급등을 했습니다. 제가 이 상승 추세를 계속 이어나갈 거라고 했는데 아직까지는 잘 들어맞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이런 예측이 별 의미 없는 거 아시죠? 이러한 제가 개인적으로 이런 상승 추세를 예측했는데 만약에 그 예측과 반대로 하락 추세가 시작이 되면 바로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그냥 뭐 믿고 언젠가 올라가겠지 뭐 이런 아니란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그리고 어제 제가 간단하게 적어놨는데, 오늘은 금융투자 니들이 이기는 날이다 이렇게 했죠. 어제 금융투자가 무지하게 팔아제끼더니 결국 지수를 어제 끌어내리고 저걸 한 것 같아요. 이익을 본 것 같아요. 오늘 매수한 거 보면 이게 뭐 공매도로 한 건지 있는 매물을 판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추측으로는 공매도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 다시 매수 청산을 해서 또 외국인이 사서 이제 지수가 올라갔는데, 하여튼 이 변화무쌍한 이들의 시장 참여자들의 행동에 대해서 대응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떤 뭐 좀 개인적인 반성 뭐 이런 거를 좀 아예 유튜브에 올려놓으려고 하는 겁니다. 작년에 어머니 모시고 제주도 여행을 갔습니다. 그리고 한 1년 전에 1년인가 2년 전에 친구들하고 제주도 여행을 간 적이 있는데, 친구들이랑 제주도 여행을 갔을 때 전기차 소울을 빌렸습니다. 친구들이 전기차를 한번 타보자. 그 전까지는 제가 뭐 전기차 이런 거에 관심이 없어서 전기차가 있는지도 몰랐었는데, 그래서 소울을 빌려서 탔습니다. 완전 대실망했죠. 대실망한 이유가 뭐냐면, 여행을 갔는데 제주도 여행을 놀러 간 거죠. 놀러 갔는데 전기차 이 소울 1회 충전 150km 가는 소울을 타다 보니까 여행을 하는 건지 충전소를 찾으러 다니는 건지 분간이 안 될 정도로 여행을 망쳤다고 할까요? 뭐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왜냐면은 이게 주행거리가 팍팍 줄다 보니까 충전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머릿속에 온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뭐 전기차 이거 되겠어? 뭐 이런 판단을 내렸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머니랑 이렇게 갔었는데, 이번에는 다시 전기차 니로를 렌트했습니다. 이 녀석은 1회 충전에 약 400km 가능한데, 요거는 그런 생각이 거의 사라졌었습니다. 물론 이제 제주도 도내에서만 다니는 거이고, 거기에 이제 충전소도 넉넉하게 준비가 잘 돼 있으니까 그런 것도 있겠지만, 충전에 대한 걱정? 그런 거는 거의 사라졌습니다. 그냥 저녁 때, 쉴 때 이렇게 충전을 인근에 가서 하고 오면 되고, 또 뭐 숙소라든가 근처에도 많이 있고, 뭐 호텔에서도 뭐 완속 충전 그런 것도 있고 해서 충전에 대한 생각이 싹 사라지고 전기차에 대해서도 굉장히 호감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공부를 아주 하기 시작했어요. 전기차에 대해서. 그리고 전기차에서 중요한 거는 2차 전지니까 2차 전지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많이 했죠. 그래서 내린 판단이, 그때 판단이 뭐였냐면 1회 충전 400km도 좀 짧다. 어떤 심리적인 안정감이 있으려면 최소 500km 내지는 600km는 가야 된다. 이런 판단을 내렸고, 그 당시 NCM 622 채택한 전기차의 주행거리가 400km 수준이었기 때문에
이거보다 뛰어난 그 NCM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NCM, 여기 제가 잘못 써갖고 822이라고 써놨는데 NCM 811입니다. 보통 요즘에는 하이니켈 그 양극재라고 부르죠. 그래서 그 NCM 811이 돼야 최소 뭐 500km 내지는 600km 이상 그 1회 충전에 갈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내연 기관차하고 경쟁을 할 수 있을 전기차가 기본적으로 될 수 있다고 판단을 내렸죠. 근데 이제 다만 얘가 여러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게 뭐냐면 그 사용 충반전하면서 사용할수록 어떤 성능이 떨어지는 문제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명이 좀 빨리 달고 뭐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 보수적인 완성차 업계에서는 채택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죠. 그리고 그 당시에 작년에 SK 이노베이션과 에코프로비엠은 9 0.5 0.5 NCM 9 시리즈를 개발에 착수하고 있었습니다. 뭐 개발을 완료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결국은 하이니켈로 가야 된다 이런 판단을 내리고 유일하게 에코프롬 BM만이 NCM과 NCA에서 둘 다 하이니켈 양극재를 생산하고 있었죠. 그래서 제가 보면은 여기서 이렇게 집중적으로 매수를 했습니다. 매수를 했는데 제 정확히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1, 2% 손절 내지는 거의 본전 수준에서 손절한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이제 그렇게 한 이유는 뭐냐면 어떤 주가가 계속 하락하다 보니까 사실 자신감도 많이 떨어졌고 그리고 하이니켈이 과연 언제 채택이 될까 그런 의구심이 이제 생기기 시작한 거죠. 왜냐면 확신은 했지만 현재 뭐 523 내지 622이 이제 채택되고 있는데 과연 811까지 채택되는데 얼마나 걸릴까 거기에 대한 자신감도 많이 떨어진 상태였고 주가가 떨어지면서 그리고 작년 2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생각외로 이익이 꺾였습니다. 이 당시 보면 에코프로비엠 그 작년 2분기 실적을 보게 되면 이렇게 그 전분기 대비 1분기 대비 많이 감소했죠. 이 매출액도 감소하고 영업이익도 감소하고 그러면서 아마 내가 내린 판단에 대해서 자신감이 많이 떨어진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거의 뭐 1, 2% 수준에서 손절을 했죠. 물론 뭐 이거를 갖고 있었으면 지금 당연히 이제 수익 중이니까 뭐 좋았겠지만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약간 이런 그 제가 판단을 하고 그거에 대한 그 판단에 대한 신뢰를 계속 가지고 있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게 조금 아쉽고 그거를 좀 반성하자는 차원에서 이런 그 이야기를 하는 거고 사실 뭐 경험이 많은 투자자라 하더라도 주가 떨어지는데 장사 없습니다. 진짜 겁나죠. 왜냐면 저는 주가가 떨어지지 않을 거라고 강력하게 그 생각하고 있었는데 내 생각과는 상관없이 시장은 주가를 계속 뺐죠. 그러면은 매 장사 없다는 것처럼 상당히 그 어렵습니다. 버텨내기가. 그래서 일단은 손절을 하고 나중에 좀 더 낮은 가격에서 사자 해서 이렇게 기다렸다가 최근에 다시 사기 시작했죠. 그리고 제가 뭐 며칠 전에 에코프로비엠 좀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하시고 그리고 이 장대 양봉이 쓴 다음 날 저는 떨어지면 아마 매수를 진행할 거다 그런 얘기를 했었죠. 그래갖고 실제로 뭐 완전 저점에서 잡은 건 아니지만 주가가 하락할 때마다 이렇게 매수로 대응을 했습니다. 이제는 뭐
이때 내렸던 생각, 하이니켈로 결국은 전기차 업계가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을 내렸었는데 지금은 이제 거의 확신 단계로 와 있는 상태죠. 와 있는 상태고 시장도 제 생각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래 대금이 많이 늘어나면서 주가가 상승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보시면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이거 나왔었잖아요. 단일 공급 계약 체결이 여기 보시면 SK 이노베이션과 맺은 계약인데 이쪽으로는 NCM이 전력 납품되고요. 여기 보시면 배터리용 하이니켈 NCM 양극재 소재 공급 체결입니다. 이거는 뭐 에코프로비엠이 811밖에 만들질 않기 때문에 당연히 811 제품이 되는 거고요.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는 811 양극재를 가지고 자기들이 공장에서 111하고 믹스를 해서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앞으로도 뭐 당분간은 계속 그렇게 할 거는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당분간은 그렇게 할 것 같은데 결국에는 SK 이노베이션에서도 하이니켈 양극재를 밀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갈 수밖에 없다. 그거에 어떤 확실한 어떤 신호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오늘 에코프로비엠이 많이 올랐습니다. 5.4%나 오르고 오늘 시간 외에서도 좀 올랐어요. 좀 오른 게 뭐냐면 여기 네이버에서 이렇게 하면은 여기 뉴스가 하나 나오는데 이게 예전에도 작년에도 한번 나왔던 뉴스이긴 한데 삼성 SDI가 에코프로비엠에 투자한다. 왜냐면 전기차 배터리 핵심 소재 확보하기 위해서 조인트 벤처를 뭐 추진한다. 이게 뭐 언제 될지 알 수는 없지만 이거를 결국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뭐라 그럴까요? 될 수밖에 없는 일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도 얘기했지만 삼성 SDI가 19년 컨퍼런스 콜에서 21년부터 양산할 5세대 하이니켈 NCA 도입 예정. 이거는 밀도가 20% 상승하고 원가가 20% 감소하고 1회 충전에 600km 주행이 가능한 5세대 하이니켈 NCA를 도입 예정이다. 이렇게 선언을 했죠. 그리고 이 하이니켈 NCA는 당연히 에코프로비엠에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뭐 단독 공급을 알고 있는데 뭐 전체 물량을 단독으로 하는 건지 그것까지는 뭐 제가 알지는 못합니다. 하여튼 요것만 보더라도 이 기사가 나올 수밖에 없는 사실을 이제 미리 알았어야 되는데 뭐 저도 뭐 그렇게 생각이 깊은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기사가 나오고 나서야 이제 확신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뭐 이렇게 됐으니까 여기서 뭐 손절한 게 뼈 아프게 느껴지죠. 여기서 계속 추가 매수하고 여기서까지는 추가 매수를 했다면 지금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만들었을 텐데 그렇지 않아서 조금 아쉽긴 하지만 후회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어떤 실적이 꺾이면서 내 판단에 대한 판단이 잘못될 수도 있다, 됐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다시 한 거고, 그래서 일단은 어떤 대응을 해서 손절을 해버리고 추후에 내 어떤 판단이 다시 맞는 상황이 오면 그때 가서 다시 포지션을 구축을 해도 되는 문제이니까 지금은 다시 매수로 대응을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뭐라 그럴까요? 2차 전지 이쪽 EV용 배터리 산업은 전기차는 필연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산업이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이 두 건의 그 SK 이노베이션의 공급 계약과 오늘 삼성 SDI의 어떤 그 뉴스 그리고 컨퍼런스 콜에서 나온 이야기를 종합해서 판단해 보면 에코프로비엠이 어떤 그 양극재로서의 그 수혜를 양극재 공급사로서의 수혜를 좀 크게 받을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시장 분위기는 굉장히 좋아진 겁니다. 굉장히 좋아졌는데 이제 여기서 하나 더 해야 될 게 있죠. 보시면은 에코프로비엠이 실적 발표를 한 것 같아요. 4분기 실적 발표를 했는데 개박살 났죠. 3분기 뭐 계속 하락입니다. 이게 안타깝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거는 이미 확정된 실적이고 지나간 실적이기 때문에 에코프로비엠의 어떤 기업 가치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에 연연하실 필요는 없고 이제 앞으로가 중요한 거겠죠. 근데 SK 이노베이션 쪽의 어떤 공급 계약과 SDI에서 하이니켄 NCA로 EV용 배터리를 공급하겠다는 의지, 그리고 기존의 파워툴로 사용되는 어떤 소형전지 NCA, 그거의 어떤 캐시카우 이런 걸로 인해서, 그리고 캐파 증설을 많이 해놨죠. 여기 보시면은 캐파 증설을 지금 현재 약 5.9만 톤 풀캐파가 돼 있는 상태고, 앞으로 이제 그 삼성 쪽에 납품하려면 캠5ON 공정을 이제 증설을 하겠죠. 이렇게 되면은 5.9만 톤에 뭐 한 8만 5천 톤? 8만 5천 톤 정도 되니까, 그러면은 뭐 매출액이 뭐 대충 잡아도 뭐 한 2조 가까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1.5조에서 한 2조 정도는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기본적인 어떤 고정비를 커버하는 그런 매출액이 나오고, 그리고 이쪽 판가는 원재재 가격에 연동해서 변동되는 건 아시죠? 가격이 올라가면 판가가 올라가고 가격이 떨어지면 판가가 내려갑니다. 그래서 당연히 가격이 원재료 가격이 서서히 올라가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수출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어서 이쪽 보시면 그쵸, 수출 많이 하죠. 국내보다 수출이 훨씬 많아서 지금 환율이 조금 우호적이죠. 현재는. 그래서 어떤 그 환율도 나쁘지 않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선생님들도 투자하실 때 어떤 그 대응을 잘 하셔야 된다. 대응을 좀 잘 하셔야 되고, 뭐라 그럴까요? 오늘은 뭐 막 중구난방으로 얘기하는데 대응을 잘 하셔야 된다. 그리고 지금 이제 뭐 많은 분들하고 에코프로비엠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제 바닥에서 이렇게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매수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뭐 이런 고민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제가 뭐 매수하라 마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제 개인적인 경험에 의하면 주가는 이렇게 상승할 겁니다. 이렇게 어느 정도 상승을 치고 나갈 거라고 보여집니다. 주가가 지금 뭐 당장에 꺾일 그런 분위기는 없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심각한 대외 변수가 생기면 주가가 꺾일 수 있는데 뭐 현재 그런 게 보이지가 않죠.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죠. 이렇게 올라가면 급격히 올라가면 또 급격히 떨어지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완만하게 올라가면 이렇게 좀 완만하게 떨어지는 그 습성이 있어요, 주가가. 그래서 당장에 매수하는 거는 너무 그 위에 있기 때문에 좀 물릴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만약에 굳이 한다 그러면 여기서는 진짜 아주 소량, 모니터링 정도, 이렇게 매수를
하면 된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주가는 하여튼 이 방향으로 이렇게 올라갈 겁니다. 이 방향으로 올라가고 어느 정도 올라가면 반드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저 같은 사람도 팔 수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누가 팔면은 주가는 이렇게 떨어지게 돼 있죠. 그러면은 이렇게 주가가 좀 많이 떨어지면 이때 다시 모니터링을 해야 되죠. 모니터링을 하다가 어떤 기업 가치에 큰 그 변화가 없다면 여기서 분할 매수로 이렇게 떨어질 때마다 그쵸? 여기서 이렇게 떨어지는 것처럼 분할 매수로 따라가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뭐 에코프로비엠 뉴스가 좋은 뉴스가 나와서 한 번 더 영상을 찍어봤고요. 요즘 시장 좋으니까 아마 그 자신감이 아마 풍만해져 있을 겁니다. 분명히. 자, 자신감이 이렇게 생기면 반드시 실수로 연결됩니다. 그놈의 이 얘기가 계속 나오죠. 몰빵. 몰빵. 야, 그렇게 해서 돈 언제 벌어? 한 방에 싸갖고 벌어야지. 이 그 거지의 지름길입니다. 거지되는 지름길. 거지되는 지름길입니다. 하지만 뛰어난 실력을 보유하고 있다. 그 사람은 그냥 평생 몰빵합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 실력자들은 그런 사람들은 평생 몰빵하고 자기가 실력자인지 아닌지는 아시죠? 그래서 이 자신감으로 물론 대성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극소수예요. 자신이 그런 사람이 될 거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자신감이 풍만해지면 거지가 됩니다. 거지가 되고 하니까 항상 신중하게 투자 여부를 결정하시고 투자하시기 전에는 꼭 분석을 하시고 매수 계획과 매도 계획을 꼭 세우셔가고 그 루트로 항상 투자를 진행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진짜 왜 팔았냐? 하여튼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또 좋은 기업이 나오거나 좋은 팁이 생각나면 또 녹화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